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업데이트되고 올해에도 LA시 의회에서 지금 뭐 mom-and-pop landlord rental assistance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읽어봐요. 네. 그렇지 않아서 좀 꺼주세요. 네. 잠깐만 끌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바꾸려고. 네, 제가 몇 주 전에 시장실에다 연락을 해서 세입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랜드로드 분들을 위한 좀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LA시 주택국 노라 로버츠 씨랑 여기 이엔영 씨가 나오셔서 오늘 한국어로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그 집주인 여러분들, 다들 집주인들 맞으시죠? 네. 여러분들에 대한 뭐 권리나 이런 법에 대한 권리, 오늘 한국어로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그 집주인 여러분들, 다들 집주인들 맞으시죠? 네. 여러분들에 대한 뭐 권리나 이런 법에 대한 권리 같은 걸 좀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끝나고 11시부터 12시는 또 저희가 이제 세입자분들을 이제 모셔서 또 똑같이 이런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Q&A.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거를 좀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지 이렇게 그 좀 어떤 좀 센시티브한 부분은 대답을 못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Do you want to say anything? You don't have to speak. You want to say something in English? Sure. Hi, I'm Laura Roberts. I'm the secretary to the director of the rent division. So she oversees the division that deals with renter protections, you know, what is and what is not a legal rent increase, what is and what is not a legal eviction. So we intake, she oversees the sections that intake complaints and from tenants, and then, you know, we're here too as this landlords and tenants kind of navigate the laws surrounding the rent division.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엔영 씨고 지금 LA시 주택국에서 일하신 지 15년이 되셨다고 맞죠? 15 years? 야, 15년 됐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많으시고 일단 끝나고 그리고 질문은 중간에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적어놓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저희가 Q&A를 받겠습니다. Without further ado, that's all you're doing. Thank you, President O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인이고 제가 LA 주택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말 좀 서툴 수 있으니까 강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저희 쪽에서는 LA시에 있는 프로퍼티를 다 핸들을 하거든요. 싱글 패밀리 드웰링만 빼고, 그러니까 하우스들은 빼고. multi-units.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씩 컨퓨즈 하는 게 LA 카운티에 있는 프로퍼티랑 LA 시에 있는 프로퍼티를 컨퓨즈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카운티에 있는 프로퍼티들은 핸들을 안 해요. only city of LA.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뭐 메일링 받을 때, I live in the city of Marina del Rey.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Marina del Rey, these are towns and neighborhoods of LA.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LA 시 안에 소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제 프로퍼티를 사신다 아니면 살고 있는 프로퍼티가 LA 시에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면 이 zemas.lacity.org를 가시면 이제 주소를 타입하면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 프로퍼티가 City of LA에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실 때 되게 useful 돼요. 뭐 만약에 in the future 렌트 하고 싶을 때 그 프로퍼티가 이게 렌트 컨트롤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면 이 주소를
찍으시면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렌 컨트롤이다 아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이 렌 컨트롤을 저희가 사용할 때 단어 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LA시는 렌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시들이 렌 컨트롤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들은 시에서 렌트를 컨트롤을 해요. 오너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닛은 얼마큼보다 더 이상 차지를 할 수 없다. 근데 저희는 그러지를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매년마다 몇 %지만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세입자분이 나가서 새로운 분이 테넌트가 들어오면 오너분들은 you can charge whatever amount. 근데 렌 컨트롤 있는 시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희 LA시에서는 그거를 허용을 하지만 이제 initially 렌트를 차지하고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이제 캡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팬데믹 빼고 그 전에 it's always been 3%. 그리고 만약에 주인분이 가스하고 electricity를 내시면 5%는 올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렌트를 인크리스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월 1일 2024년도에 그게 이제 리스트 될 거예요. 그 후부터는 렌트를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날짜가 1978년 10월 1일이에요. 빌딩이 그 전에 빌드 돼 있으면 렌컨 저희한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RSO. 그래서 만약에 그 빌딩이 1978년 10월 1일 후에 빌드 됐으면 we don't have a say. 그럼 저희에서는 그 property에 대해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Certificate of Occupancy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older building은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LA DBS 이 Building and Safety에 가셔서 주소를 주면 그분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날짜 갖고 저희 쪽에서 RSO인가 아닌가 그거를 determine을 해요. decision을 해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동안 코비드 모라토리움이라는 거가 이제 생겨서 지금 오너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뭐 렌트 못 올린다, 사람 내보낼 수 없다 그런 모라토리움을 인플레이스를 해서 근데 이제 그게 다 2월 1일 2024년도에는 그게 다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렌트를 안 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테넌트들이 많으셨는데 이 날짜를 꼭 보시고 그 렌트 못 받으신 거를 그 리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안 낸 렌트는 테넌트들이 2023년 8월 1일까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곧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10월부터 23년 1월 30일까지 안 낸 거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저희가 테넌트한테 기입해서 만약에 오너분이 노티스 같은 걸 주고 뭐 벌써 렌트가 이렇게 많이 밀렸다, at least 뭐 partial payment를 해라.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노티스가 갈 거예요. 그거 그 노티스 캔슬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2023년 8월 1일, 2024년 2월 1일. 그것만
이게 제일 중요한 날짜니까 이것만 아시고 노티스는 이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안 냈다고 해서 이빅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렌털 대시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낸 돈은 그냥 콜트에 가서 스몰 클레임즈 같은 데 가서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렌트비를 안 냈다고 회거가 안 돼요. 그게 이제 part of the COVID moratorium. 좀 상황이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이런 법을 임플리멘트해서 그거는 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렌트비를 안 냈다고 이빅션 노티스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또 경고, 바이레이션 노티스가 가고 또 만약에 또 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검찰청에다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코비드 모라토리엄 때 테넌트분들이 애완동물을 데려올 권리를 줬거든요. 어프루벌 없이, 오너 어프루벌 없이. 그리고 만약에 뭐 허가되지 않은 거주자들도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지금 2024년 1월 30일까지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때 이제 1월 30일 넘고 그때 이제 뭐 그 애완동물 아니면 그 거주자를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테넌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컴플레인을 파일하거든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에서 이제 저희는 이게 영어로 no fault evi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테넌트분이 잘못 없이 이빅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너분들한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너가 그 유닛을 살고 싶다 한다. 그러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고 매니저를 그 유닛에다 살게끔 하고 싶다. 그럼 내보내실 수 있고 아니면 이 렌털 유닛을 아예 나는 렌털 마켓에서 빼겠다. 그러면 그 테넌트는 뭐 잘못 없어도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릴로케이션 피를 줘야 돼요. 이사 비용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코비드 팬데믹 때 못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2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빅션을 하고 싶으면 저희 디파트먼트에 오셔서 그 애플리케이션 있거든요. 그 필랍 하시면 돼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이 페이지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이? 네. 그 이제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을 때 렌트 그 인크리스가 이제 2024년 2월 1일부터 되니까 제 어드바이스는 2024년 12월 달 말쯤에 노티스를 주시면 돼요. 2월 1일부터 렌트가 올리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주의 캘리포니아 런데 만약에 10% 더 이상 올린다 하시면 그건 60days 미니멈 노티스를 주셔야 돼요. 근데 10% under면 30days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제 코비드 모라토리엄 동안 테넌트분들이 렌트를 안 내서 이제 그거를 레이트 피를 그걸 다 받고 싶어하는 오너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못 받으세요. 그거는 레이트 렌트가 아니라고 저희 쪽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냥 렌트만 요구하셔야지 레이트 피를 차지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불법이 되고, 이거 또 여기 새로운 법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State Law, California State Law AB 1482인데 이제 렌트 컨트롤 안 되는 유닛들이 또 이제 이런 렌트 인크리스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빌딩이 1984년도에 빌드되어 있으면 렌트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AB 1482에 해당이 돼요. 그럼 AB 1482는 매년마다 얼마 퍼센티지가 인크리스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currently는 10%예요. 그러니까 렌트 컨트롤 아니어도 10% 더 이상 렌트를 인크리스를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너분들이 지금 1990년도에 지은 빌딩을 가지고 계셨으면 전에는 그냥 오너 그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오너 마음대로 올리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0%밖에 안 돼요. 이것도 1월 27일 2023년도에 또 새로운 법을 또 시에서 adopt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Just Cause Ordinance라고 렌트 컨트롤 아니 된 빌딩들은 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보내실 수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만 끝나면 그냥 계약을 더 엑스텐드 안 하고 싶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2023년 1월 27일부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렌트 컨트롤 아니어도 이유가 있어야지 내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유에 해당되는 거 이빅션 하셔도 그 이사 비용을 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크게 바뀐 거죠. 왜냐면 보통 오너분들이 내 빌딩 다 10년도 안 됐다, 뭐 15년도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서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런 법을 다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보시면 이제 이게 이사 비용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테넌트분을 내보내신다면 이 돈을 주셔야지 내보내실 수 있어요. 전에는 그냥 렌트 컨트롤만 이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all property 상관없어요. LA 시에 안에 있는 property는 다 이 이사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1월 27일 2023년부터 만약에 eviction 태거 그 노티스를 주시면 이제 mandatory 저희한테 그 노티스를 주셔야 돼요. copy of the notice를 저희한테 파일을 하셔야 돼요. 이 지금 housing.lacity.org eviction notice 여기에다가 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만약에 eviction notice를 테넌트한테 준다 그러면 여기에다 꼭 그거를 카피를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테넌트가 그거를 사용해서 만약에 코트 가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this becomes an affirmative defense. 그러니까 이게 오너분이 이거를 follow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코트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follow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고 통지 이게 이제 다 테넌트의 관리한 프로텍션 인포메이션이 이 2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꼭 이제 빌딩에다가 잘 보일 수 있는 데다가 이거를 포스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technically 이거를 안 하시면 이것도 이제 시의 법이라서 테넌트분이 이거 갖고 이제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면 오너분이 이제 파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문제가 좀 더 크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프린트아웃 하셔서 잘 보일 수 있는 데다가 붙이셔야 돼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 카피 프린트아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023년 3월 27일부터 또 새로운 법이 또 인플레이스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 태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너분께서 테넌트가 오너분이 렌트를 10%보다 더 인크리스 하고 싶다 하면 이 테넌트분이 이렇게 침실수에 따른 이런 이 어마운트대로 이거를 내셔야지 이 어마운트 다시 이 어마운트가 보다 그 테넌트 렌트가 더 많이 요구를 하시면 그분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for example 제가 원룸을 렌트아웃 하는데 제 렌트비가 원래는 1,500불이었는데 오너분이 제 렌트를 2,000불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 이 1,747불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니까 제가 나가야 되면 이렇게 이사 비용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건 말한 게 이 페이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렌트비를 안 내서 내가 안 낸 렌트비가 만약에 제가 룸 한 개를 렌트아웃 하는데 그게 1,500불이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1,747불이 있잖아요. 제가 안 낸 돈이 이 1,740불보다 더 오버가 안 되면 저를 내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운트를 제가 오너분한테 오하는 게 이 어마운트보다 넘어야지 그때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만약에 제 렌트비가 진짜 낮아서 한 달에 400불 이 되거든요. 만약에 방 하나에 그러면 그게 5개월 동안 제가 안 내면 그때 저를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4개월 5개월 왜냐면 4개월치를 제가 안 내면 그게 1,600불이잖아요. 제가 400불 먼트리 렌트니까 그게 1,740불에 이해하니까 저를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이 어마운트를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오너분한테는 좀 불리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고 이게 시의 법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경제적 태거로 제가 다시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경제를 잘못했어요. The deadline for the demand of rent, right?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렌트 안 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테넌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렌트를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데 꼭 기억을 하세요. 그 8월 1일 2023년 그러니까 3월 1일 2020년부터 9월 30, 2021년 동안 안 낸 렌트는 8월 1일까지 그분 테넌트가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this one is 아까 처음에 renter protection update 이게 임차인 보호 업데이트 2023년 2월. 네, 그러니까 이 빨간 걸로 돼 있는 여기 그 날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꼭 기억해주시고 노티스를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전해주시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시 생각하시고 그 제가 다시 경제적 태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렌트 컨트롤은 어차피 렌트 인크리스가 3% 뭐 4%밖에 5%밖에 안 돼서 그 프로퍼리는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렌트 컨트롤 아닌 빌딩들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렌트 컨트롤 아닌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꼭 보시고 이 렌트 인크리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렌트 인크리스가 이거보다 더 넘는다 하면은 테넌트 꼭 그 이사 비용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마운트를 꼭 보시고 렌트 인크리스 할 때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미만을 하셔야 이 이사 비용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워크숍을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영어권 되시는 분들은 이 213-928-9075에서 예약을 하셔서 텐드를 해보세요. 왜냐면 매주마다 토픽이 틀려요. different topic.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그냥 briefly overview를 했지만 그 워크숍에서는 한 가지 토픽 갖고 되게 이제 깊게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제가 Q&A를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첫 줄부터 해서 이렇게 제가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첫 번째 줄부터 해서 한 줄씩 하고 질문들을 너무 자세히 자기 퍼스널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보이드 해주시고 좀 more general 같은 question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question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은 어느 주소고 이 테넌트 이름은 뭔데 이 사람 어떻게 쫓겨납니까? 이런 건 안 되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첫 줄부터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네. 예. LA 하우징에다가 서드 파티가 그 퇴거 명령 그 고지서를요 하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든지
그 인터넷 그 저희 웹사이트에 서치가 할 수 있어요. 서치하죠. 예, 그게 업로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돼 있게 됐나요? 업로드가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많이 백업이 돼 있거든요. 하도 많은 언어분들이 지금 그걸 업로드 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걸 계속 파일링을 하는데 조금 며칠 좀 그게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너분이 오늘 파일 하셔서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셨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일하는 분이 그걸 다시 업로드를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하우징 데파트가요, 전화 연락이 거의 안 돼요. 네, 지금 요새 백업이 돼 있어서.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 늘려? 네?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도 돼요, 그럼? 그런 얘기. 아니요, 여기 꼭 파일 하셔야 돼요. 업로드를 그 사이트에 거기에다 하셔야 돼요. 이메일로 하시면 그거는 사라져요. 다른 한 가지는요, 네. 그 포토 오더가 있는데요, 그 페넌트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는 즉시로 갚아야 합니까? 그거는 조절을 해야 합니까? 콜트 오더라니요. 누구에서? 만약에 이제 에릭을 했는데, 네. 에릭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 코트 명령이 있어요. 페넌트한테. 실제로는 오너가 이긴 것 같지만 오너가 졌거든요. 그래서 페넌트한테 얼마의 돈을 지정된 액수를 내라고 네. 했어요. 근데 이 페넌트가 그거는 내 맘이야. 내가 주면은 받을 것이고 안 주면 그뿐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어느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그게 법적이에요. 만약에 그 돈이 법원에서 그렇게 디시전을 했는데 테넌트가 안 따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사용해서 그 리인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분의 어카운트를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줄. 네. 먼저 첫 여기 먼저. 제가 잠깐만요. 쓰다 못했어요. 여기 보면 이사비용은 1,411불인데 원룸도 그렇고 방 한 개도 그렇고 방 두 개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동일합니까? 지금 어느 보시고 있어요? 경제적 태거예요. 네. 그 이사비용은 똑같이 1,411불씩만 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요. 아니 오케이. 아니 렌트비를 안 냈어요. 근데 이거 어마운트보다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무조건 원베드룸, 투베드룸 해서 화면에 베드룸 상관없이 1,411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렌트 비용을 안 내서 태거하시고 싶으면 그 다음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태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따르시면 돼요. 그거는 이사비용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묻는 게 아니고 이사비용을 줄 때 무조건 1,411불만 주면 되냐고. 원베드룸 이 상황에서는 네. 렌트비를 안 냈을 경우에는 이사비용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저 LAHD에서 이야기하는 eviction notice라는 텀이 3day notice를 이야기합니까? 코트에서 저지가 판결을 내린 그 eviction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너분이 주시는 노티스요. 3day notice라 그래요, 맞죠? 네, 무슨 3day notice. 네, 3day도 될 수 있고 또 30days도 있을 거고요. 60day도. 오케이,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3day notice를 테넌트한테 렌트비 안 냈다고 줬을 때 LAHD에 리포트하게 돼 있어. 리포트를 했어. 그럼 LAHD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 쪽에서 그걸 그냥 record keeping 하는 거예요. keep track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아파트에서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테넌트 쪽을 보호하는 거지. 너 파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테넌트가 그거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 오케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컨슈머 앤 비즈니스 어페어에서 우리 테넌트가 이렇게 시에서 발행하는 공식 양식을 가지고 자기는 렌트비 못 내니까 이걸 갖다가 이빅션 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이걸 발행한 게 정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랜드로드로 하여금 돈을 갖다가 못 받고 이빅션 시키지 말라는 데 시에서는 랜드로드한테 어떤 베니핏을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카운티 거거든요. 카운티에 해당됩니까? 네, 저희는 시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카운티 지금 법을 이용을 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진 아파트는 LA 시에 해당되는데 카운티 법도 적용. 카운티도 왜냐면 이제 시가 있고 카운티는 전체적으로 그 시의 카운티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넌트 분들은 시에 해당되는 법을 사용할 수 있고 카운티에 해당되는 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주에 대해 있는 스테이트 러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 그러면 이게 카운티에서 발행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렌트비를 못 받더라도 이빅션 못 시킨다 그러는데, 그럼 카운티에서 향후 이 렌트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안 받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카운티 쪽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알기로는 아무 그런 오너분한테 도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저 6페이지에 임차인은 21년 10월 6일부터 24년 6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대로를 24일 6일까지 못 낸다 그랬지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1년 이상 안 했기 때문에 4월 1일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엘주를 해서 3days 노티스가 아니라 30day 노티스를 줘서 기다렸다가 코트 파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지먼트를 받았어요. unlawful detain라고 그걸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설명을 들은 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변호사가 락아웃 한다고 또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거든요. 근데 셰리프가 나와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오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unlawful 디테인을 그럼 벌써 그러니까 그걸 이슈셨고 네, 벌써 셰리프 락아웃까지 이슈된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테넌트분이 그러면 그 테넌트 변호사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앤서를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 그게 디폴트 저지먼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언로블 저걸 받았거든요. 네. 디테이너로.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사 사가서 했으면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테넌트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노티스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변호사를 찾아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리고 한 가지는요. 변호사를 샀으면은 그 10페이지에 임차 대거 신청 종료 통지를 하다 우리는 변호사가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했거든요. 하우징에. 그래도 상관없다. 변호사가 다 했으면 괜찮대요. 아니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하셨어야지. 만약에 안 하셨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테넌트가 그걸 언lawful detain을 앤서를 안 해서 이게 다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변호사를 사용해서 했었으면 그 변호사가 이거를 이용을 했을 거죠. 오너분이 이거를 업로드 안 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스펙션이 이제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뭐 대조리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액션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 그걸 못해서 이제 인스펙터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 나간다며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는 다시 지금 이제 돈을 달라고 있더라고. 얼른 이제 그걸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문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죠. 그 테넌트분이 어떻게 할지, 테넌트가 어떻게 또 다시 어필을 할지는 모르니까. 근데 어필할 수가 없잖아요. 저지먼트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there's small time where 오너분이 서비스 노티스가 아예 안 돼서 그분은 뭐 나는 몰랐다. 언lawful detain을 있는 자체가 그렇게 어떤 때는 주장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줄에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손 들어주시고. 네, 저는 LA의 웨스턴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렌트 컨트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한 테너트가 2020 3월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안 내서 한 거의 69,000불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사서 이빅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일단은 1차를 나갔어요. 근데 딜을 한다고 해서 웨이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3개월 프리 렌트를 주고 플러스 8,000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비용. 그래서 제가 또 저기 주이시 변호사를 사서 언어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거를 천천히 하려고 변호사하고 그쪽은 국선 변호사를 그 자리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딜이 안 되더라고. 자기 딜을 안 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2차 저기 재판을 갔거든요. 코트를 갔는데 2차에서도 딜이 안 돼요. 걔네들이 안 하겠대요. 근데 3차가 지금 7월 14일인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법이 테넌트 위주로 다 해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내건 조건에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입장이 아파트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변호사도 없다는 얘기도 없고 그쪽에서 딜도 없다 그러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그쪽에서 바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테넌트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없지만 보통 언lawful detain을 가보시면 그 코트 히어링 가보시면 꼭 저지가 위층에 올라 보내요. both party 가서 합의를 하라고. 왜냐하면 보통 재판까지 가면 오너분이 변호사 비용 쓸 게 훨씬 더 높아져요. 테넌트한테 이사 비용 주든지 그런 조건을 해놔요. 그래서 꼭 저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합의를 봐라. 근데 이제 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테넌트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딜을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오너분이 변호사랑 이제 상의를 하셔야죠. 찬스를 테이크해서 계속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테넌트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걸 주고. 주위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냥 테넌트가 원하는 대로 해서 딜을 해서 내보내는 게 네, 왜냐면 딜을 안 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걔는 그러면 계속 그분이 지금 잘못한 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렌트비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팔로우 하셔서 이빅션을 하셔요.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그냥 법에 상관없이 이사비용을 8,000불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오케이를 해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테넌트분이 그걸 꼭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코트에 받는 그걸 인포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거 사인해도 테넌트분들은 어떤 테넌트는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가고. 그럼 또 그게 또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또 어그리하고 다 받고 안 나가면 또 다시 변호사를 사용하셔서 또 이유션을 하셔야죠. 저지가 오케이를 하면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또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만약에 테넌트가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또 변호사를 사용하셔서 그 셰리프 록아웃까지 가셔야 해요. 그거는 이제 셰리프가 LA 셰리프 디파트먼트에 와서 아예 문을 못으로 잠가요. 말씀하고도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샀을 때 변호사한테 하라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거는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그 변호사가 이 랜드로드 테넌트 변호사예요? 제가 하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핸들할 이게 그분의 스페셜티예요? 랜드로드 테넌트? 예, 뭐 하긴 한데 저한테는 어떤 질문도 없고 예스냐 뭐 너가 이걸 다 딜을 할 거냐 예스냐 노냐만 대답하니까 예스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거 안 한다고 또 기다려. 그런 식으로밖에 저한테는 칠 수가 없어요. 변호사랑 이야기를 잘 하셔서 어떤 게 파이낸셜리 메이크 센스한가 디시전을 하셔야 어차피 변호사 비용 계속 내는 거랑 그냥 테넌트 이사 비용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변호사한테 테넌트한테 연락해서
너가 뭘 원하는지 뒤를 해라 이렇게 하는 네, 그건 괜찮죠. 오케이, 다음 질문이요. 이쪽 줄에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이쪽 줄에 질문 있으세요? 있으세요? 가까이 대고 뒤에 안 들리니까. 네, 저는 저기 렌트 컨트롤이 있는 디플렉스인데요. 네. 예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으려고 네번 좀 나가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 거 아시죠? 이래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살 때에는 렌트 컨트롤을 알았지만 그 사람하고의 이 뭐지? 어그리먼이 없어요. 돈만 그냥 주고 받았다는 그런 스타일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진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당 개수에 의해서 2주 비용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이사 비용을 줘야 되면 머리수에 대해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방 개수에 대해서 이사 비용을 줘야 되는 건지. 예, 랜 컨트롤 돼 있는 거는 뭐 방 그런 게 상관없고 뭐 머리수도 상관없고 그냥 그 set 어마운트가 돼 있어요. 이거는 렌트 컨트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마운트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두플렉스면 그 딴 유닛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딴 사람도 네, 그거는 제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어그리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 게 네. 두플렉스에서 두 하우스홀드가 있죠. 네. 두 가구. 제일 마지막 들어온 분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테넌트는 못 내보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사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 비용을 줘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뭐 아이가 있다, 뭐 시니어 시티즌이 있다, 뭐 그 좀 디서빌리티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 그걸 되게 더 시리어스하게 해서 다 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바로 그게 프로세스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꼭 그분들의 프로텍션이 중요하니까 그걸 하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렇죠. 나중에. 네. 그러면 저기 임대료 미납에 대한 퇴거 신청은 합법인 거죠? 불법은 아니고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 세입자가 임대료 안 냈을 때 퇴거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렌트비는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웨이브가 되는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근데 이제 그 코비드 팬데믹 시간 때는 그냥 안 내시고도 오너분들이 노티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그거 코비드 끝났는데도 지금도 안 내니까 퇴거 신청은 지금부터 렌트를 안 내면 3월 달부터 렌트를 안 냈으면 그거는 그냥 이빅션 하셔도 돼요. 뭐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이건 그냥 코비드 기간 동안에 렌트비를 코비드 때문에 못 낸 분들한테만 프로텍션이 있지 지금 상황에서 렌트비를 안 내면 그거는 그냥 바로 그 날짜가 2월 1일 2023년도부터 안 내면은 이백션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죠? 그렇죠. 네, 2월 1일 2023년도부터 무조건 렌트비를 내셨어야 돼요. 그 전 거는 뭐 페이백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지만 2월 1일 날 잠깐만요. 3일 노티스인지 30일 노티스인지 그걸 Did you hear that? 아니 돈은 안 내면 원래 3days를 줘야 되는 거예요. opportunity를 줘야 돼요. 그래서 it's notice to pay or quit. 그러니까 그걸 먼저 주시고 3일 기간에 그분이 안 내면 그때는 이제 바로 콜트 가셔서 이빅션을 하실 수 있어요. 질문 있으시죠? 예, 7년 살았는데 만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렌트비를 잘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은 뭐 안 나가도 된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렌 컨트롤 빌딩이에요? 예? 렌 컨트롤 빌딩이에요? 아니 저 하우스예요. 싱글 하우스 그냥 집. 그리고 한 집안만 렌트아웃 하신 거예요? 예, 그 저기 방이 여러 개라 그 앞면을 갖다가 그 렌트를 했어요. 거기 테넌트가 몇 분이 있는데 그 하우스? 테넌트 3사람 살아요. 그리고 다 렌트비를 따로 내시는 거? 아니 저기 그냥
저 하우스 뒤에는 내가 살고 그 앞에는 방 2칸짜리를 3개를 줬어요. 그런데 렌트비는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뭐 전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나가도 된다. 아니, 2, 3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요거 새로 Just Cause Ordinance 때문에 이사 비용은 주셔야 돼요. 제가 렌트 기간이 끝나는데도요? 네. 그게 Just Cause Ordinance. 아이고 힘든다. 이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정당 사유 조례. 이것 때문에 하우스들도 전에는 그냥 계약 기간만 끝나면 노티스만 주면 나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2023년 1월 27일부터 Just Cause Ordinance가 패스되면서 하우스 오너분도 이사 비용을 주셔야 돼요. 네. 완전 테나트 생각이다. 그래서 리스 계약서가 끝났어요. 네. 리스 계약서가 끝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랑 계약이 없어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은 I can make him leave. But you have to pay. 나가줘도 되는데 리노케이션 비를 드려야죠. 그렇죠. 이사 비용을 주죠. 근데 이제 렌트 컨트롤 이사 비용보다는 훨씬 더 낮죠. 저희 렌트 컨트롤 이사 비용은 2만 불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이 하우스는 그냥 그 사람 한 달 렌트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주지네. 하우스는 인지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렌트를 뭐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안 내고 쭉 안 냈고, 네. 근데 이번에 2023년 4월 달부터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3월부터. 네. 3월에도 그 전에도 뭐 안 낸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해당이. 그거는 그 기간가 기간도 빨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니까. 3, 4월 달 거는 3월 달도 안 내고 4월 달도 안 내고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노리스를 30일 날치를 줬거든요. 근데 전에 거는 포함을 하시면 안 돼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달 것도 3월 달 것도 안 내고 4월 달 것도 안 내고 그러니까 5월부터는 내라. 전체 3월 달도 내고 4월 달도 내고 5월 달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양 어마운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30day 노티스를 줬는데 그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테넌트가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밤에 도망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잘 된 거죠, 그러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밤에 그냥 하루는 가니까는 유월 해가지고 짐을 거기다가 2개를 큰 거 가지고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대. 내가 그래서 그 노티스를 30day 노티스를 준 다음이니까 너 이사 가냐? 그랬더니 이사 간대. 그럼 언제 가냐? 그랬더니 이제 every first day라고 due date입니다. 렌트. 그러니까 31일까지 전에 간다고 했어. 오 그래 그러면은 너 갈 때 메일박스에다가 키를 전부 놔두고 가거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키 놔두고 전이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뭐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뭐 나한테 뭐 이사 비용 달라 그런 말은 할 수 없죠. 그냥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짧게 질문 좀 해주세요. 짧게 할게요. 저는 저 테넌트가 팬데믹 때 돈 아예 안 내고 요번 3월, 4월 이 두 달치 4월인가 5월 두 달치를 안 내서 변호사 사가지고 퇴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퇴거 신청을 했는데 이 테넌트가
이 어느 그 나틴 계통인데 그 커뮤니티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변호사는 안 사고 이제 저거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디 거정 갔냐면은 배심원 재판을 7월 10일 날 하기로 날짜가 잡혀서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그 퇴거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때가 많죠. 예,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테넌트 분들은 이제 그런 그룹이 테넌트 애드케이트 그룹들이 많거든요. 테넌트 분들 도와주는 그런 오르기네이션들 그분들은 이제 그 프로퍼티에 문제 있는 점들을 다 찾아내서 이제 콜트 배심원 앞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왜 이분이 렌트를 안 내는 이유를 이제 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문제 있었다. 그렇게 보통 콜트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요 배심원이 6명이 있으면은 그게 반반 이 찬성을 예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못 내보낸다 그러면 못 내보내는 거예요? 못 내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디스미스가 되는 거죠. 선생님의 이빅션 그 프로시딩. 네, 안녕하세요. 포유닛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팔게 되면 테넌트들을 다 그 이사 비용이랑 그런 거 지원금 내줘야 되는 거예요? 팔으시면요? 네. 아니 그분들은 렌컨트롤이에요 이 빌딩이? 78년도 이전에 지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안 나가고 계속 계실 수 있을 권리가 있어요. 아, 그럼 만약에 내보낼 경우 내보낼 수가 없어요. 아파트 산 사람이 내보내는 조건으로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오너분께서 못 내보내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집을 판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이상들 살고 굉장히 지금 렌트비 싸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나가요. 그분들 안 나가고 계속. 내보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그 빌딩 자체를 렌털 마켓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렌트를 안 하겠다. 나는 이 비즈니스를 그만두겠다. 그 딱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면 5년 동안에 진짜 그 렌탈 안 하시고 가만히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하세요. 잠깐만 순서대로 할게요. 그 렌트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었으면요? 그걸 받으셨어요?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 모르신 분들은 그 사람의 렌트를 테이크하면 지금 랜드로드 테넌트 관계가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꼭 오너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다른 third party에서 렌트비를 받으시면 꼭 그 계약서 같은 걸 쓰세요. 내가 이걸 받는 조건은 이분이 테넌트가 아니고 그냥 이분이 이 원래 테넌트를 헬밭한다는 그 이유로 이걸 받는다고 그렇게 계약을 쓰시고 그 테넌트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자기 회사 이름으로 주는데 자기 회사 프레지던트로 돼 있거든요. 처음엔 자기 이름으로 렌트를 주다가 회사 이름으로. 회사 이름은 그런 회사랑은 관계가 되기가 힘든데 그래도 개런티는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콜트에 가보면 어떤 때는 그 회사도 이길 수 때가 있어요. 오케이. 저희가 시간상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요 두 분만 하고 끝낼게요. 네. 짧게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마이크 대고. 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네. 그러면은 리스가 1이어로 됐다가 먼틀리로 바꿀 때에 그 새로 그 똑같은 폼이지만은 그것을 먼스로 한다 하는 걸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있던 그 계약을 그냥 업데이트만 시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렌컨트롤 빌딩은 네. 1년 계약을 하셔서 그게 끝나면 네. 또 1년 계약을 리퀘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안 하시면 그냥 저절로 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계약서에 있는 다 그 텀이 먼트로 다시 그게 캐리 오버가 돼요. 네, don't have to get the signature from tenants next year. 그거는 이제 오너분이 그분들을 또 다시 1년을 또 있게 싶어 하시면 그때는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안 해주면 그럼 그냥 먼트가 돼요. 오케이, 질문하세요. 저는 콘도를 하나 갖고
톤도를 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 10%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10% 올려가지고 만약에 그 테넌트가 자기는 그 가격을 못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사 비용을 주고 보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새로운 법이 이사 비용을 주셔야 돼요. 이거 따르셔서.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그 돈을 인상한 돈을 못 내겠다고 테넌트가 하면 그냥 무조건 저희는 그 랜드로드 그렇죠. 그 돈이 10% 넘으면 10% 그러니까 제가 인상하려는 아니 less than 10%. less than 10%는 안 그러면은 이사 비용 안 내는 안 내죠. 네. 다 드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아시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이 코비드 전에는 저쪽으로 하우스들이랑 콘도들은 저희 주택국에서 별로 해당이 안 돼 있었는데 요번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하우스도 저희한테 포당이 되고 또 콘도도 저희한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Yeah, we're gonna take one last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저기 2년 전에 이사온 테넌트가 이사하고 나서부터 수영장에 유리를 뿌리고 밤새 욕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에서 거버먼 이빅션을 해주셨어요. 2월 2일 날. 그랬는데도 이 여자가 안 나가고 평생 살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사 비용이 만몇천 불에 몇 배를 주면 90일 후에 생각을 해보겠다. 키와 맞바꾸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돈을 달라 도둑녀다 막 이러면서 밤새 욕을 해요. 저한테 도둑이라고 하면서. 근데 하우징에서는 왜 거버먼 이빅션을 해주셨으면 그 뒤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는 페널티의 맘이다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아니,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오너분이 그거는 변호사 통해서 하셔요. 그럼 하우징에서 해주신 거버먼 이빅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테넌트한테? 이빅션으로는 그렇죠. 뭐 저희가 도움 그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너분들 도와주는. 네. 오케이. 여러분 질문이 아직도 많으실 텐데 아까 여기 화면에 나오셨던 연락처였던 연락하셔가지고 Ian, can they speak with you directly or is there any way they can happen? Yeah, I'll give them my number. 213. Oh, 진짜? Are you really gonna give them? Okay. 앞뒤 없어서. 전화번호 적으세요. 앞뒤 없어서 오늘.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전화보다 저희 오피스를 금요일에 찾아오세요. 그럼 저랑 직접 제가 원어원 그 미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에 갈까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주소요. 네. 어포인트 없이 그냥 저는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하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서 바로 보이스박스가 끊겨서 잘 안 돼요. Every night I get hundreds. It's Sunset 1910 Sunset. Oh, the address of Sunset? 1910 Sunset Boulevard. Sounds right. Let me double check. This Friday요? 아무 프라이데이는. Every Friday. 금요일 날마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주소 지금 드릴게요. 1910 Sunset. 네, 1910 3층. 1910 선셋 블루바드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셋하고 알버라도 사이에 있어요.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2시 사이. 몇 층이에요? 3층. 저희가 3층을 다 아키파이하고 있어요. 3층 다. 수건이 어떻게 Ian, I-A-N. I-A-N, Ian 영씨예요, 영씨. I-A-N. 바깥에 혹시 세입자분들 기다리고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오케이, 여러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좋은 거를 많이 배우셔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세입자들과 건물주와의 관계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더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인에서 좀 어떻게 계속 이런 세미나를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세미나는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좀 입장이 되게 곤란해요. 저희는 세입자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집주인들도 많이 지금 팬데믹 몇 년, 3년 이상 동안 렌트비 못 받으셔서 몰기지 못 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는 그 두 그룹 다 저희 선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분들이 전에는 아무 프로텍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코비드 때문에 많은 법들이 added돼서 제일 중요한 게 AB 1482라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러가 이제 added됐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렌트 컨트롤 유닛 테넌트는 아니셔도 프로텍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렌트 컨트롤 유닛 아니면 랜드로드가 계약서만 끝나면 렌트를 뭐 20%, 30%, 40%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AB 1482 때문에 10%밖에 안 돼요. 요번 해는. 그러니까 렌트 컨트롤 아닌 유닛에 계셔도 큰 걱정은 하시지 말고 10%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주택 쪽에서는 원래 아파트ment 빌딩만 핸들했거든요. 그러니까 2 units or more, 그러니까 뭐 두플렉스 아니면 트라이플렉스 아니면 아파트 빌딩 저희가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정당 사유조례 법이 패스되면서 하우스들이랑 콘도들까지 저희가 다 이제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 법 전에는 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렌트하우스를 하셨을 때 계약 기간만 끝나면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계약 안 하고 싶다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그렇게 계약이 끝났어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되고 만약에 이 이유에 해당이 되면 이사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넌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사 비용을 줘야 된다면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너분이. 전에는 이렇게 안 줘도 됐었거든요. 렌트 컨트롤 아닌 빌딩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도 많은 테넌트분들이 많은 이빅션 노티스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법을 또 애드를 시켰어요. 오너분들 보고 만약에 테넌트한테 이빅션 노티스를 주면 그거를 저희한테 꼭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너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준 노티스를 꼭 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너분이 테넌트분들한테 그 노티스를 주고 저희한테 업로드가 안 되면 그 이빅션 노티스가 콜트에 가서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테넌트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무가 생긴 게 오너분들이 빌딩 앞에다가 다 보일 수 있는 데다 이 2페이지를 꼭 빌딩 앞에다 붙이셔야 돼요. 이거는 테넌트에 대한 다 프로텍션이 다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딩의 테넌트 아니어서도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걸 딱 보고 이거는 렌트 컨트롤 프로퍼티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런 인포메이션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통 랭 컨트롤 아닌 빌딩에 제가 아까 말했을 때 랭 컨트롤 아닌 빌딩에서 이제 오너가 렌트를 인크리스 하고 싶을 때 전에는 아무 어마운트가 됐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10%가 넘으면 이렇게 이사 비용을 줘야 돼요, 테넌트한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가서 자세히 보셔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테넌트분이 렌트비를 못 내셨다. 근데 이제 렌트비 내실 어마운트가 여기에 써져 있는 것보다 더 밑에면 오너분이 이빅션이 안 돼요. 이 어마운트를 넘어야지 그때 오너분이 이빅션을 할 수 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만약에 방 한 개를 렌트아웃 하는 아파트 유닛을 렌트아웃 하고 있는데 제 렌트비가 1,000불이에요. 그래서 7월달치를 제가 못 내요. 그러면 오너분께서 저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오너한테 오한 어마운트가 1,000불이 돼서 그게 1,747불에 미만이잖아요. 오너가 이빅션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걸 두 번째 달, 그러니까 8월 달까지 못 내면 제가 오너한테 줘야 되는 어마운트가 2,00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너가 저를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너한테 오한 게 2,000불이니까 1,747불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더 added protection이에요. 또 테넌트한테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직접. 전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housing.lacity.org residence file complaint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컴플레인을 파일 하실 수 있어요. 오너분이 만약에 렌트를 뭐 인크리스 한다 아니면 이빅션을 한다 하고 저희에 있는 지금 퍼블릭 카운터들이 4군데가 있거든요. 다운타운에 칠가하고 루카스, 가랜드 거기에 딱 코너에 저희가 오피스 메인 오피스가 있고 1910 선셋 블루버드에도 있고 그리고 노스 헐리우드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스트 LA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칠가하고 가랜드 그러니까 피게로아의 한 2블럭 다운 거기에 찾아가셔서 컴플레인을 파일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왜냐면 그 뭐 이빅션 노티스 다 받으신 거를 직접 가셔서 컴플레인 파일 하시고 그때 바로 서밋 하시면 컴플레인트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전화보다. 그리고 요새 지금 전화가 많이 밀려서 웨이팅 타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직접 찾아가셔서 렌트 파일 컴플레인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 인터넷으로 하시든지 하실 수 있으시면. 네, 이게 일반 한라인인데 8625577368 만약에 한국어 트랜sl레이션이 필요하시다면 그분한테 전화 받는 분한테 부탁을 하세요. I need a Korean translator 하면은 한국 통역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그걸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AB 1482 관련해서 임대료를 10% 이상 못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경제적 태거에 보면 임대료 10% 인상 시 이게 주거부터 이사 비용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세히는 AB 1482가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데 그것은 5년 전에 빌드된 빌딩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도이니까 2018년 전에 빌드된 빌딩이 그 다 AB 1482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아까 그 얘기한 것은 그 2018 그거 상관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컨퓨징한 게 스테이트 주에서도 렌털 프로텍션이 있는데 또 카운티에서도 있고 또 시에서 있고 그러니까 그게 또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테넌트 분들에서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아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빌딩이 1978년 10월 1일 전에 빌딩 하시면 완전 풀 프로텍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도 프로텍션이 되고 카운티에서도 되고 스테이트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렌트 컨트롤 프로텍션이 돼요. 만약에 근데 그 아파트 사시는 곳이 뭐 1978 이후라 뭐 2000년도다 1995년도다 그러면 그때는 스테이트 AB 42를 사용을 하셔서 그 10% 프로텍션을 받으시고 왜냐면 렌트 컨트롤 프로텍션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빌딩이 2022년도 작년에 빌드된 새로운 빌딩이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Just Cause Ordinance 그거를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 정당 사유조례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프로텍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빌딩이 1978년 10월 1일 전인가 2018년 전인가 아니면 2018년 이후인가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가요. 또 다른 뭐 아무 궁금한 점 뭐 있으면 제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경제적 태도에서의 이주 금액하고 이사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거를 합치고 총 이주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너분은.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는 그냥 브레이크다운을 했는데 제일 밑에 것만 토탈 어마운트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 금액만 내거나 이사 비용만 내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퇴거를 시킬 때 이주 금액만 주거나 이사 비용만 주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 무조건 총 이주 금액을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 이사 비용이 뭐 총 이주 금액은 오너분이 렌트를 10% 이상을 더 올릴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이유로 내보낸다면 이게 어플라이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오너가 10% 렌트 올렸을 때. 올렸을 경우에는 이주 금액을 줘야 되고 이사 비용을 줘야 되고. 그렇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최근에 지금 세입자가 나갈 때 이사 비용 같은 게 좀 많이 더 바뀌었네요. 이사 비용 지급하는 게. 전에는 렌트 컨트롤 아닌 유닛들은 안 줘도 됐으니까 그냥 렌트 컨트롤 된 빌딩만 그 릴로케이션 피가 어플라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렌트 컨트롤 아닌 유닛도 이사 비용을 줘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곧 원래 about 650,000 유닛이 렌트 컨트롤 유닛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새로 법들이 Just Cause Ordinance 법들이랑 AB 1480 그런 법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게 지금 한 밀리언 유닛으로 토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almost doubl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workload도 더 increase 되고
하고 그 전에 많이 프로텍션 없는 분들이 이제 프로텍션을 받으실 수 있죠. 그 테넌트 앞서서 테넌트가 그 노티스를 받을 때 며칠부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거 받으시면은 이거는 불법이니까 신고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그게 중요한 게 왜냐면 지금 오너분들이 많이 이제 렌트를 못 받으시고 이제 코비드 이게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못 받은 렌트를 지금 받아야지 하고 이제 지금 노티스를 주는 오너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노티스가 만약에 그 테넷분이 렌트비를 못 낸 기간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못 낸 렌트비는 지금 노티스를 주실 수가 없어요. 렌트를 달라고 8월 1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8월 1일까지 테넌트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못 낸 렌트비를 다 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못한 거는 2월 1일까지 다 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때까지 못 내면 이제 2월 2일부터 노티스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노티스를 주게 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없어지죠. 그 노티스를 줬는데 왜냐면 이 법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코트에 가서 그 노티스를 서브해도 그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면 법적으로 주면 안 되는 노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컴플레인 같은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보통 보면 제 생각에는 테넌트분들이 지금 렌트분 못 내는 분들이 계속 그런 착각을 하시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코비드 그게 다 익스텐션이 된다는 착각인데 그거는 다 끝났어서 지금 렌트비를 못 내시면 바로 이빅션이 가능해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원래 Federal Government에서 ERAP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코비드 동안 그동안에 저희가 테넌트분들을 위해서 렌트비를 서포트를 해줬어요. 이제 그것도 다 끝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테넌트분들은 렌트비를 내셔야 돼요. 그게 몇 월 며칠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 2월, 그러니까 3월부터 원래 다 내셔야 되는 full rent. 다시 말하면 3월 1일부터 렌트비를 못 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빅션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고 이빅션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지금 오너분들도 렌트비 올리시고 싶어 하시는데 2월 1일 2024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렌트비가 이거는 지금 렌트 컨트롤 해당되는 유닛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렌트 컨트롤 78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78년인데 지금 제이산 아파트는 뭐 최근에 지금 콘도가 뉴 아파트멘트가 아니고 물론 지금 보니까 그 렌트 컨트롤 78년도 해당은 안 되죠. 몇 년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0몇 년 된 낡은 아파트잖아요. 네. 날짜 때문에 78년에 해당 안 되는데 뭐 그분이 예전에는 그냥 3점 얼마 이렇게 4%미만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합법적이죠 결국인데 딱 9.8에 9.9로 올려버렸어요. 네. 근데 렌트 컨트롤은 아니지만 이분이 해마다 그냥 3점 얼마를 올렸어요. 근데 원래 9.9를 올렸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10%를 꼭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나시고 그냥 원투 주시면 오너가 그렇게 매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했는데 이제 78년도 해당 안 되고 이번에 일단은 전부 다 한국 분들이에요. 외국 분들 없고 하니까
3점 얼마 그냥 여지껏 그것을 쭉 올렸거든요. 해마다. 그냥 우리 말 렌트 컨트롤 아파트처럼 이건 아파트 40몇 년 된 아파트니까. 근데 이번에는 9.8 7인가 해서 한 9.9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미사를 그냥 10%를 그냥. 그렇죠. 그게 매년마다 바뀔 수 있거든요. 퍼센티지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8%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뭐 제가 그 사람 뭐 밀린 것도 없고 하는데 새 아파트도 아니고 또 여지껏 10몇 년,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딱 10%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좀 황당하지. 근데 전에는 베네핏을 받으신 거죠. 왜냐면 그분 오너분이 렌 컨트롤처럼 그 운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나 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그냥 여지껏 4점 얼마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미사를 그냥 10%씩 올려 이러면 과연 거기 사람들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새 아파트 아니고 하니까 뉴 컨도미니엄도 아니고 뭐 최근에 새 아파트 아니고. 네, 그 칸도가 오너가 한 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오너들이 따로따로예요? 유닛마다? 한 분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 40일 가구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말해 78년도보다 제 생각에 83년 딱 몇 년 지났어. 네, 왜냐면 저희 쪽에서는 그런 칸도가 만약에 유닛이 20 유닛인데 오너가 한 분이 컴퍼니가 그걸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흑인도 없고 멕시칸도 없고 전부 한국 분들이니까 여기다 뭐 컴플레인을 하는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물론 합법적이지만 근데 여지껏 그렇게 하고 새 아파트가 아닌데 예전에 거기에 딱 요런 거는 10%까지 올릴 수 있다 하니까 그냥 바로 딱 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해마다 이게 프로테지가 바뀐다고 하니까 어떤지 아니면 안 바뀐 상황이 이러면 만약 해마다 10%씩 올려버리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저기요. 네. 저희 5년간 거의 4, 5년간 저기 렌트를 인상을 안 했죠. 지금 제가 어떻게 클래리피케이션 인상을 안 했는데 이 랜드로드가 그러면은 그래도 아래서 빌딩을 아래서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분들이 못하는 건 내가 10년 동안 렌트를 인크리스 안 했으니까 요번에는 한 12% 하겠다. 그걸 봐달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시에 LA시에서는 전에 안 했어도 그거 그냥 루사 때리 그걸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요번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너분들이 만약에 이런 opportunity가 있으면 렌트 인크리스 할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언제 무슨 또 법이 바뀔까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직접 제가 금요일 날 1910 선셋 블루즈에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10시에서 2시 사이. 그럼 제가 원어원 상담 해드릴게요. 네, 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